우리가 앞에서는 행렬 곱을 얘기를 주로 했고요. 이제 이걸 풀기 위해 행렬 곱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행렬 곱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x라는 벡터를 b라는 벡터로 바꿔준 거죠. x라는 벡터를 넣었을 때 이 행렬 곱을 취해주면은 b라는 벡터로 갔다라는 게 이제 뒤에서 다룰 선형 변환이라는 게 됩니다. 선형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서로 더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변환하기 전에 애들끼리 더한 거나 변환한 결과끼리 더한 게 같다. 아니면은 변환하기 전에 에다가 얼마를 곱해줬을 때 변환한 결과 곱하기 같은 값을 해준 거랑 같다. 그렇게 되는 성질이 선형성이죠. 이걸 선형성을 가진 변환 과정이라서 선형 변환이라고도 우리가 불러줍니다. 이제 행렬 A를 곱하는 과정이 선형 변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행렬 A를 곱하는 과정이 선형 변환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행렬을 곱하고 뭐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식이 어떤 벡터가 다른 벡터를 딴하고 변환돼서 나오는 과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지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우선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역행렬이 존재를 하는 경우라고 했으면은 역행렬이 있다면은 이런 관계도 성립이 되죠. 그럼 우리가 x를 알 때 b로 가는 거가 이 선형 변환에서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역 변환에서도 b를 알면은 b라는 벡터를 알면 x라는 벡터를 다시 역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x 벡터랑 b 벡터는 일대일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행렬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x를 알면은 b가 뭐가 될지도 알 수 있고, 거꾸로 b가 주어졌을 때 원래 x가 뭔지도 알 수가 있겠죠. 일종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벡터를 아웃풋으로 내는 함수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얘랑 서로 같은 크기의, 그러니까 같은 수의 엔트리를 갖는 뭐 1 곱하기 n이라고 할까요? n 곱하기 1이겠죠? n 곱하기 1 행렬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가 됐고, 그러면 우선 역행렬이 있는 행렬에 대해서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선형 변환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치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임의의 벡터를 곱할 수가 있는데, 선형 변환에 임의의 벡터를 넣는다라고 대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실제 계산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네,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 좌표계, 평면 좌표계에다가 그려줬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원래 벡터는 1,1을 집어넣었으니까 요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x겠죠? 그 다음에 선형 변환을 해주면은 3,-1이 나오니까 여기로 갈 거예요. b죠. 그래서 이 선형 변화는 여기 왼쪽에 있는 행렬로 나타나는 선형 변화는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로 변환되는 변환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걸 넣었을 때 요거가 나오는 변환. 뭐 다른 벡터를 넣어 볼 수도 있겠죠.
0,0은 집어넣으면 어차피 0,0이 나오니까 걔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3, 1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뭘로 변환돼서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3, 1이니까 얘로 변환이 돼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넣어 볼게요. 지금 뭐가 있으니까 밑에 2를 넣고 여기다가 한 마이너스 1 정도 넣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2는 여기로 가는 건데 얘는 어디로 변환이 되냐면은 3 마이너스 2로 가나 보네요. 여기로 가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좌표 평면상에 어떤 벡터든지 집어넣으면은 다른 벡터가 나와요. 그런 선형 변환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어떤 벡터를 집어넣든 벡터들이 나오고, 그 반대로 나온 벡터들 값을 누구를 집어넣든 간에 원래 벡터가 뭔지를 우리가 하나로 지정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벡터와 벡터가 들어가 있어서 행렬 곱하기 벡터 꼴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근데 왜 갑자기 선형 변환 얘기를 하고 앉아 있냐면은 선형 변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나가는 고유값, 고유 벡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행렬 자체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어디서 행렬 얘기를 하면 고유값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고유값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행렬 자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선형 변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좋아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A가 역행렬이 없는 특이 행렬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역행렬이 없다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테고, 우선은 그냥 역행렬이 없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1, 2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계산을 하면은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벡터로 계산할 벡터 x에다가 1, 2를 집어넣든 3명을 집어넣든 결과가 3-3으로 똑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좌표계를 그려놓고 이 선형 변환을 적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1,2를 넣었을 때도 3,-3이 나오고, 얘에 대한 변환이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3,0을 집어넣어도 다른 색으로 할까요? 3,0을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렬이 주어졌을 때, 특이 행렬이죠.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어떤 벡터를 집어넣어서 변환을 했을 때 누가 나오는지는 당연히 알아요. 그 변환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변환의 결과가 누구다라고 주어졌을 때 걔가 원래 누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예시로 본 것 같이 똑같이 3,-3이 나와버렸거든요. 변환 후에. 그러면 그 변환 전에는 뭐였냐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뭔지는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변환 과정에서 그만큼 정보를 잃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얘를 좀 일반화를 해서 풀자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그냥 스칼라예요. 1,-1이라는 벡터에 이 벡터에 어떤 스칼라를 곱한 값들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1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는 직선이겠죠. 요 위에서 x, y가 원래 얼마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직선 위로 짝짝짝짝 하고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썼던 대표적인 쌍이 1,2하고 3,0이었잖아요. 둘이 계산하면 같은 값 나오죠. 3으로. 그래서 3,3으로 똑같은 값이 짝짝하고 나와줬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원래 우리가 인풋은 2차원 평면상에 있는 위치 벡터였는데 걔를 선형 변환을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직선상의 위치 벡터들로 바뀌었죠. 2차원에 있던 게 1차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1차원으로 줄었으니까 그만큼 정보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뒤에서 다룰 부분들은 이제 선형 변환에 있어서 이런 선형 변환이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평면 좌표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뭐 공간이나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가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자르고 다음 페이지에 하겠습니다.